안녕하세요. 9월 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 좀 드리고 갈게요. 내가 지금 극단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돈 한 푼 없는 그지여도, 심지어 자산이 마이너스여도 당연히 이때는 열심히 일해서 종잣돈을 모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많이 힘든, 자산이 얼마 없더라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면, 미래를 그려낼 수 있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생은 역전이 가능합니다. 한순간의 결정이 돼요. 다만 그 힘을 기를 수 있느냐 없느냐만이 있을 뿐이죠. 그 한순간은 4년 5년 박스권이어도 10년, 심지어 10년 이상의 박스권이어도 고작 1년이면 가보지 못한 시가총액으로 가죠. 고작 그 1년을 만나기 위해 3, 4년을 잘 보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 99%의 사람들은 그 1년을 못 만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죠. 1% 안에 들어가려면 보통 사람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4, 5년간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었다가 1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가보지 못한 시가총액으로 가는 경우가 대다수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보통 올라갈 때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 또는 이 근처에서 못 잡는 겁니다. 이걸 먹기 위해서는, 이 수익률을 창출해낼 수 있게 해서는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된다. 제가 항상 언급드리잖아요. 떨어질 때마다 내가 사고 40에서 70, 60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 윗방향은 100배 이상 열려 있다. 그럼 여기서 모아가야 되겠죠? 에너지가 터지면 갑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들어올 때, 올라갈 때, 폭발할 때 들어오죠. 그리고 다시 3, 4년 만에 다 털려요. 그리고 그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쳐다도 보지 않거나 다시 또 올라가면 들어오죠. 이게 바로 세뇌의 작동 원리고요. 이걸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언급을 드리면, 그 1% 안에 들어가려면 보통 사람과 생각과 행동, 가치관, 사고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많이 드려요. 아, 너 또라이 아니야? 그쵸? 옛날에 영화를 한 편 봤었었는데, 그 황정민 영화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정주영 그 창업주하고 앙드레 김, 갑자기 영화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말을 하죠. 정주영이 딱 트럭에서 내려가지고, 저거 아저씨 차예요? 그랬더니 아저씨는 이제 배 만들 거야. 딱 그랬더니 정상이 아니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가 댕기거나 배를 만든다거나 비행기를 만든다고 하면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리고 우주선이 나오고 있죠. 늘 언급을 드리지만 일반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그들이 99%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예측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인생사 세옹지마 전화위복입니다. 끝까지 시작했으면 도착할 때까지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수정하면서 멈추지 않고 가다가 보면 반드시 만납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보셨던 분들은 미래를 보는 통찰력, 그리고 전체를 그리는 큰 판, 그리고 그 이면의 본질을 보는 능력, 현상을 이해하고 현상들을 이해해야 그 이면에 있는 본질이 보이게 되죠. 그 본질들이 모이게 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고래의 움직임을 컨닝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또한 고래의 등에 움직여서 탈 수가 있겠죠. 방송을 끊임없이 보고 공부하고, 늘 말하죠. 제가 스티브 잡스에 언급을 많이 하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제 방송도 마찬가지로 듣고 이해하고 본인의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 혼자만의 시간을, 독서와 사색의 시간을 갖고 늘 과거의 정보와 지금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십시오. 그러면 미래가 보이니까. 자, 큰 그림에서 지금 통화정책의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이걸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다시 한번 통찰력을 발휘해보죠. 여러분들 또한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과거를 이해하면서 통화 시스템, 이제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 다음번 이 시스템이 다가오고 있어요. 단 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텐데요. 자, 먼저 보자고요. 이 통화 정책의 사이클이 상당히 예전에 비해 짧아졌어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번 보자고요.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2008년도 이전과 이후에 180도 다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이 되게 되죠. 그 이전에 베어 스탠스가 파산되게 됐어요.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죠. 얘네가 파산되게 되면서 미국이 세 차례에 있는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를 실시하게 되죠. 더불어 제로금리,
0%의 금리가 이때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11년, 12년도 유럽발 재정 위기가 터지게 되죠. 유럽은 이때도 통화를 묶었기 때문에 재정이 건전하지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게 이어져 오는 거고요. 그 연장선에서 유럽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 금리를 한번 올리려고 했는데 못 올렸습니다. 이때 긴축발 공포가 오게 되죠. 그래서 2015년도에 결국 많이 올린다 그랬는데 한 번밖에 못 올렸어요. 2016년도에는 영국발 브렉시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밖에 못 올리게 돼요. 2017년도에 3번, 2018년도에 4번. 근데 시장이 무너지죠. 그래서 금리 인상 중단.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오게 됩니다. 2020년 3월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제로 금리와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를 하게 되죠. 4조 5천억 달러에서 9조 달러, 약 8.8조. 그거까지 늘어나요. 연준의 자산이. 엄청나게 가팔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3월 달에 다시 한번 긴축을 단행하게 돼요.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 역사를 한번 그려봤죠? 과거를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으나 2008년도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탄생했고요.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나게 됐었죠. 공유경제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공유경제의 완성이다. 쉐일 혁명과 그리고 아이폰의 혁명과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통화정책만 우리는 읽어야 되겠죠. 자, 긴 사이클 한번 봤어요. 우리는 방금. 자, 핵심 포인트는 뭐냐? 요는 뭐냐? 정말 중요한 거. 2008년도에 제로금리였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한번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요. 2018년도에 끝내게 됩니다. 자, 금리 인상 사이클이 10년이에요. 10년. 지금은 어떻죠? 자, 2022년도 3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제로금리와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를 했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통화 인상의 사이클이 벌써 끝나갑니다. 자, 금리,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하고 다음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가는데 고작 3년, 요 기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자, 10년의 사이클인데 3년도 안 걸렸다는 거죠. 막대기 그래프를 기울기를 보게 되면 막대기 길이 이게 10년이었거든요. 통화정책의 사이클이. 자, 이거 금리 인상 중단하게 됩니다. 시장이 못 받을 중이니까 당시에. 그리고 나서 지금 2020년 3월에 바로 천문학적인 재정정책과 제로금리와 그리고 양적 완화 2022년도 3월 달에 첫 금리 인상 그리고 지금이에요. 3년도 안 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기간 동안 이제 통화정책의 사이클이 자, 이때 10년보다 3년 3배 이상 단축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금리 인상 사이클과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의 사이클은 계속해서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CBDC의 세상을 땡겨오고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으로 슈팅 나왔던 부분이 되돌려졌다가 다시 한번 강세로 갈 겁니다. 추세를 그려나갈 거예요. 이 부분이 연장선에 있다. 왜? 대량 생산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지구가 아프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가 공멸하기 때문에 79억 명의 인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죠? 의도적으로 저는 왔다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분명히 본인의 판단의 생각을 믿으시고 생각하시고요. 저의 생각입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CBDC의 세상을 땡겨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서.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이죠? 다음번에는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또 금리 인상과 재정 정책과 양적 완화의 사이클이 들어가겠죠. 그 과정을 겪다 보면 이제 완전한 디지털의 세상이 바뀌어 나갑니다. 즉 돈도 법정화폐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얘네의 종이 돈이 CBDC 디지털로 바뀌어 나가고요. 그리고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이런 자산들이 NFT와 토큰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여기에 STO는 잘게 썰어 놓은 거예요. 그냥 이 자산들을 자, 디지털로 다 바뀌어 나가는 이사하고 있어요. 왜? 지구가 아프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놔뒀다가는 다 망할 수가 있겠죠. 망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존하는 거죠. 실물 경제와 메타로서. 자, 이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미래가 보이시죠? 이런 미래를 보셨다면 흔들림 없이 도착할 때까지 가격이 떨어지면 기계적으로 노이즈에서 환율이 뛰건 증시가 폭락을 하건 코인 가격이 폭락을 하건 급등이 나오건 100배 이상 그 위치에 도달해 나가기 위해선 남들과 99%와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핵심 포인트보다 통화 정책의 총 사이클이 지난번은 10년이었다. 이제는 3년이다. 그 다음은 계속해서 짧아진다. 그죠? 한눈에 직역해서 한눈에 꽂힐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통화 정책의 전체 사이클이 천문학적으로 폭발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CBDC의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CBDC의 세상이 다가온 건 리플과 XRP의 세상이 열린다. 이해 가시죠? 자, 시장의 이슈들을 살펴보죠. 브릿지 칼럼, 바뀌는 돈의 지도. 오늘날 돈은 물리적 존재가 아닌 숫자에 불과하다. 모든 거래는 컴퓨터에 표기된 금액의 숫자만으로 정산될 뿐 실제로 현금이 오가는 경우는 10%도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이미 현실 화폐는 사라지고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2021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개발을 두고 고심 중이다. 이미 모든 대부분의 은행들이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CBDC는 민간이 만든 비트코인 가상화폐와 달리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향후 CBDC가 상용화 가능성은 커질 전망이다. 확실성의 영역이다. 100% CBDC 세상은 옵니다. 블록체인 등으로 이미 기술 혁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금 이용률 축소 등의 추세를 고려하면 CBDC는 점차 보편적인 화폐가 될 수밖에 없다. CBDC의 상용화는 가상화폐와의 공존을 의미하며 가상화폐가 아닌 사실 가상자산이죠. CBDC가 디지털 화폐입니다.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토큰들과 코인들. 더불어 리플과 XRP는 자산입니다. 그쵸? 그 가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규모가 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2014년 이후 매년 10배씩 올랐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8년 동안 값이 이렇게 많이 오를 동안 일반인들 대부분이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지금까지 금과 달러가 기축통화였다면 미래는 가상화폐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게 된다. 변화의 흐름을 거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추세는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 갑부에 대해서도 상당한 변화로 작용할 것이다. 이 세상은 반드시 이미 오고 있고 100% 옵니다. 자, 특징주 한네트, 한국은행 CBDC 성능 체크, 디지털 화폐 도입 본격화 기대감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금융사들과 손잡고 디지털 화폐 CBDC의 성능 및 안정성을 체크하는 기술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네트의 장중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자, 이거는 한네트 참고만 하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한국은행이 금융사들과 손잡고 CBDC의 성능 및 안정성을 체크하는 기술 연구를 진행 중이다. 뭐하러 도입하지도 않을 것 같다가 연구하고 금융사들과 손을 잡고 있겠죠? 이해 가시죠? 이 세상은 99.9999가 아니라 100이란 말을 했어요. 반드시 옵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과 함께 CBDC 관련 기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가상공화를 구축하고 CBDC를 지원하기 위한 IT 환경 구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은 현재 타 금융사들의 테스트 서버를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일부 은행은 클라우드 서버에 CBDC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 이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여지시죠? IMF, 글로벌 CBDC 플랫폼 지지, 비용 절감 기대한다. 자, 내용을 보면은요, 국제통화기금은 글로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플랫폼이 국제 송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긍정평가했다. IMF가 화폐 혁신을 주제로 내놓은 분기 매거진 금융과 발전에서 통화당국 관계자들은 민간 화폐와 국가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극명한 관점 차이를 드러냈다. 국경 간 결제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국경 간 결제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의 필요성, 이걸 인정한다. 누구죠? 바로 리플 네트워크. 그쵸? 리플 XRP다. 그 부분을 인지하느냐. 더불어서 IMF 국제통화기금이 전세계 글로벌 기득권들과 함께 월드뱅크, ADB, 그리고 BIS 국제결제은행, 이런 모든 부분들과 함께 인프라를 깔아나가고 있는 부분이겠죠. 이게 바로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들이 함께 만들어 나아가고 있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CBDC 거래 수수료 50% 인하한다는 소식입니다. 결국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가 없는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그리고 3세계 후진국들 그리고 신흥국들에게 그리고 금융 포용성,
상호 운영성을 기반으로 해서 확장되어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일본 CBDC 발행 가속화하고 있다. 업무 인력 대폭 증원하고 있다. 그리고 엔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달러 인덱스에 포함된 국제결제 통화, 그리고 IMF 통화 바스켓에 포함된 국제결제 통화가 바로 다음 연장선에 있다. 도매결제, 거액결제용 CBDC의 중심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죠. 제로금리를 넘어서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어요. 이미 통화정책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요. 그리고 질적 완화, 양적 완화를 넘어서 국채를 넘어서 회사채와 주식까지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더 이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사실 정부 부양책의 한계치에 봉착해 있죠. 이미 그래서 2016년도를 기준점으로 해서 일본 중앙은행은 이미 유럽 은행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발행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죠. 업무 인력 대폭 증원한다. 이게 팩트입니다. CBDC 발행을 가속화한다. 이게 팩트예요. 일간에 나오는 노이즈들이 나온다고 하면 거르시길 바랍니다. 이미 본질은 일본은 정부 부채와 통화 정책의 한계에 봉착한 지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CBDC가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마이너스 정책과 마이너스 금리 정책과 다가오는 질적 완화를 계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오는 것이다. 자, 인도네시아에서 디지털 화폐 거래소가 출범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디지털 화폐 거래소가 출범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함된 걸 보게 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리플, BNB, 폴카닷, 솔라나, 카르다노, 여기에 바로 XRP가 포함되어 있다. 주요 암호화폐 등이 포함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살짝 미뤄졌었어요. 원래 1분기에 확정됐었는데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모든 국가들에게 디지털 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에서도 바로 토큰과 자산들, 디지털 자산과 NFT에 대한 접근성이 올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 그리고 XLS20, 그리고 CBDC, 모든 다음번 세상의 중심에 리플과 XRP가 있다는 부분을 본인이 인지하고 확신하느냐가 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장기 동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매크로 상황 인지하고 가죠. 시장에 지금 공포가 온통 뒤덮이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죠. 달러 인덱스가 109.56이에요. 보이시죠? 자, 엄청난 강세예요. 10년물인데요. 자, 전고점을 뚫어버렸어요. 뚫고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슈팅이 나오고 있어요. 상승 추세를 벗어나는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고 초강세이면요,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모든 거는 가격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환 다 떨어지고 실물 경제도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죠. 이와 더불어 달러의 초강세와 함께 미국채 10년물 또한 3.24예요. 1개월물인데요. 자, 엄청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죠. 자, 이것 또한 10년 내 엄청난 강세 국면에 있습니다. 그쵸?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고 거의 돌파를 하고 있는데 달러의 가격은 이걸 넘어서고 있죠. 미 국채금리 또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위험자산과 전체 실물자산과 이런 부분들을 변동성으로 확대하고 있죠. 미 국채금리 또한 보게 되면 살짝 떨어졌지만 3.5%, 2년물이 3.5%의 근방에 있어요. 3.49, 10년물이 3.24, 장단기 금리는 역전돼 있죠. 이 상황에 급등까지 나와 있다. 당연히 공포가 뒤덮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화의 가치가 원달러 환율이 13년 4개월 만에 1360원을 돌파하였다. 13년 4개월 만에 원화가 가장 큰 약세이다. 신흥국 통화의 가장 큰 약세는 무엇을 의미한다? 위험자산의 약세를 의미한다. 자, 이런 부류고요. 공포가 뒤덮이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엎드렸죠? 장기 투자자에게는 가격이 떨어질 때, 공포가 뒤덮일 때, 매크로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공포로 뒤덮일 때는 좋게,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가서 좋은 거고요. 떨어지면 싸게 매입할 수 있어서 좋은 거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렸죠? 올라가건 떨어지건 올라가건 떨어지건 한 기준점 가격 아래서는 모아간다. 그러면 평단가는 맞춰지게 되어 있다. 단 여유자금과 장기여야 된다. 여유자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빤스까지 들어가셨다고 한다면 건드리지 말을 돈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엔화의 가치도 140엔 벽 무너져. 일본 엔화 24년 만에 엔저이다.
달러를 제외하고 모든 통화 가치가 폭락을 하였습니다. 영국까지 마찬가지예요. 영국 경기 침체 우려에 파운드와 브렉시트 이후 최대폭 하락하였다. 모든 공포가 뒤덮이고 있습니다. 자, 세계 3대 사모펀드 창업자 회의론 벌였다. 암호화폐 기업 투자 중이다. 세계 3대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을 공동 설립한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몇몇 암호화폐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지만 몇 달 전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인터뷰상에서만 나오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시장이 커지는 것은 기정사실화이다.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100배 이상 성장합니다. 그렇기에 미카 유럽에서 최종 법률안이 초읽기가 되고 있는 거죠. 6주 내로 완성될 것. 유럽 암호화폐 포괄 규제인 미카 법률안이 6주 내로 완성될 예정이다. 규제안이 완성되면 투표를 거쳐 유럽연합 공식 문서로 채택되는 과정을 거친다. 완성된 법률안은 EU 공식 문서로 채택되기 위한 투표를 거치게 된다. 이후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효력을 가지게 될 예정이다. 그렇기에 제도안, 법률과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큰 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건 연준의 긴축이 언제쯤 속도가 완화되느냐. 그게 핵심이겠죠. 달러의 초초초 킹 강세, 원화의 초초초 초약세. 이게 정리되는 그 순간에 시장은 다른 모습을 보이겠죠. 지금은 떨어질 때마다 여유자금으로 모아갈 수 있는 최적의 그런 매입 구간입니다. 물론 더 떨어져도 가격이 더 떨어져도 계속되는 매입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 이 시장은 100배 이상 커지니까. CME 패드워치 9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71%, 50bp 확률은 29%. 그래서 75bp가 올라가고 50bp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75bp 인상 가능성을 현재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 유가, 금리, 환율이 반영하고 있다. 특히 금리와 환율이 반영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2,767만원, 이더리움 219만원, XRP 459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언급드렸죠? 방송을 시작하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면, 미래를 그릴 수 있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생은 역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힘을 기를 수 없느냐, 있느냐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자, 이게 먼저 비트코인의 월봉을 좀 볼게요. 자, 엄청 폭락해 있죠? 그쵸? 고점 대비 8,200만원 언저리에서 2,700만원까지 약 3분의 1 토막 나 있습니다. 그쵸? 그 이상 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나와 있는데 3분의 1 토막 나 있는데 누가 보면 망했죠. 근데 다시 한번 이 시장이 100배 이상 커진다는 걸 본인이 확신한다면 지금 사야 되겠죠. 가격이 떨어지면 땡큐이죠. 가격이 올라갈 때 사면 비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올라갈 때 사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는 거죠. 빨리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 잡거나 떨어질 때는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못 사는 거죠.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기계적으로 매입해라. 떨어질 때마다. 지금은 그 가격대이다. 더 떨어지면 또 땡큐이다. 또 땡큐다. 왜? 제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반복하는 그 용어와 단어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만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100배 이상 커지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무척 싸다. 다 더불어 리플 XRP를 보죠. 459원. 자, 이때 한번 찍고 SEC의 소송으로 인해서 이때 올라갔어야 되는데 눌렸죠.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대비해서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2018년 그 이전도 있겠죠. 중요한 건 뭐죠? 자, 다시 한번 CBDC 세상을 오늘 참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CBDC는 100% 옵니다. 이가 상용화가 되는 기점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융기관에 CBDC를 장착할 때 이 CBDC를 옮기는 리플과 XRP가 금융기관에 꽂히게 될 때 다른 나라의 영역으로 간다. 그렇기에 정말 보지도 못한 파괴력을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본인이 확신하신다면 투자를 떨어질 때마다 이 바닥에 있을 때마다 올라간 것도 없죠. 떨어질 때마다 여유자금으로 모아가면 이 가격대는 보이지도 않는 가격대에 어느 기점에 CBDC와 XRP가 상용화가 될 때 ODL이 지금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CBDC는 아까 통화 사이클을 보셨죠? 굉장히 길다가 짧아지고 있어요. 짧아진다는 건 결국은
막대기 길이가 짧아지다가 CBDC가 온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쵸? 이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느냐? 예측할 수 없느냐? 일반 사람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열심히 회사 다니고 가족을 부양하기에 바쁘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망하면 않고 잃으면 안 되니까. 제가 언급드렸죠. 실시간 계좌 잔고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변하는 거다.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70이 돼도 내가 여유자금이고 내가 건드리지 않을 돈이라고 하면 잃어도 잃은 게 아니다. 왜? 이건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70%가 언제든지 7,000%, 8,000% 그 이상 프로테이지로 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3년, 4년을 고생해도 1년이면 가보지 못하는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자, 오늘 방송 마지막에 자, 본인이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겠죠? 여기서 확신할 수 있으면 투자를 집행하면 돼요. 확신할 수 없다면 투자를 집행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어야 가격이 흔들거릴 때, 시장이 매크로가 크게 흔들거릴 때 매입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모아갈 수 있고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걸 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느냐,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